아킬레스건이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단점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킬레스건이라는 외국어를 국립국어원에서 순수 한국말로 바꿨어요. 바로 치명적 약점이라고 바꿨는데, 우리가 흔히 약점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축구 대표팀의 대회를 앞두고 한국 축구의 아킬레스건은 골 결정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킬레스건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최근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투표를 하였는데요. 그 선정된 다양한 용어들이 투표에 붙여진 결과 급속, 결정적 빈틈, 취약점, 최대 약점 이런 것들 중에서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말이 아킬레스건을 대신하는 용어로 결정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나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계에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이 펠레우스라는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신이 결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막 보러 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브라의 여신을 부르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브라의 여신인 에리스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리스가 신들한테 사과를 하나 줍니다.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라고 사과를 던져 놓는데요. 그러자 많은 여신들이 내가 더 이쁘다고 서로 싸움이 붙습니다. 제우스가 이를 보고 한 여신을 지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여신을 잘못 지적하면은 나머지 여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인간에게 맡깁니다. 그 인간이 바로 파리스라는 왕자인데요. 각 여신들은 자기의 공약을 내걸어요. 헤라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아테네는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저도 그때 이렇게 된다면 고민이 되겠는데, 파리스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소개해준 여자가 이웃나라의 공주가 아니라 왕비인 헬레나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자기 왕비를 뺏겼기 때문에. 이웃나라 스파르타는 썽이 나겠죠? 자기 왕비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모든 나라를 연합해서 이제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앞서 말했던 그 결혼식 테티스의 아들이에요. 여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 아킬레우스는 인간입니다. 자기보다 빨리 죽을 것입니다. 이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저승의 강에 가서 발목만 잡은 채로 강에 이렇게 담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불사신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사교육이 아주 심했는데요. 아킬레우스를 케이론이라는 반신반마인 현자에게 사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 아래 아킬레우스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학문도 뛰어나고 무술도 아주 뛰어난 그런 영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트로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테티스는 왠지 아킬레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엄청난 영웅이 되겠지만은 단명할 것이다. 하지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영웅이 되진 않지만은 평범하게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숨깁니다. 그래서 니코메데스라는 궁에 많은 공주들 속에 여장을 시켜서 숨겨놨어요. 자, 이 전쟁이 터지자 그리스의 사령관은 영웅들을 이제 소집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아킬레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금은 모화 속에 장신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 속에 칼을 이제 숨겨 놓았었는데요. 그때 전쟁 나팔 소리를 쫙 틀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킬레우스는 자동으로 반사해서 칼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본인의 신분을 들키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끌려갔는데요. 영웅답게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스군은 연전연승을 이루면서 승리가 눈앞에 다다랐어요. 특히 트로이의 가장 강력한 장군인 헥토르를 아킬레우스가 싸워서 이깁니다. 하지만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트로이의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열기가 더 높아집니다. 결국 트로이의 파리스가 헥토르, 자기 형이 죽은 것 때문에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 있는 비법을 알아내서 뒤에서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약점인 발목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인체에서 장단지에는 근육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에 장단지, 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단지는 실제로 3개의 근육이 합쳐져 있는데요. 장단지근, 그다음에 가자미근, 그리고 장단지 빗근, 이 3개의 근육이 합쳐져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발꿈치 뒤에 붙게 됩니다. 거기 있는 근육들이 다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주 얇아집니다. 장단지 중에서 장단지근이 가장 큰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가스트로크네미우스라고 하는 비복근입니다. 이 근육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복근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스트로 위라는 뜻인데요. 장단지의 배 위처럼 볼록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복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다리에 알이 생기면은 배처럼 커진다는 뜻인데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알이 이제 건강의 상징이지만은 각선미를 추구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스트레스의 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알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걷는 자세가 불량해서 그래요. 양쪽에 균형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알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발굽을 이제 높은 거 신어서 그러면은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힐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은 당연히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알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알통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근육은 몸에 클수록 건강하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통 근육이 있는 종아리의 둘레와 경동맥의 동맥경화의 연관성을 살펴보니까 이 종아리가 굵을수록 동맥경화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다리를 쓰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그런 운동선수들의 최대 파워를 조사해본 결과 이제 복싱 같은 경우에 장단지의 두께에 비례해서 파워를 낼 수 있다. 보통 복싱이라고 하면은 팔에 이런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싱에서 파워를 세게 내기 위해서는 장단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이라는 약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해서 강화하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